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뭐, 한동훈 지지자 분이신가요? 네, 네, 네. 뭐, 한동훈 지지자를 떠나서 네. 저는 뭐 보수 지지자지만 예전에는 장동혁 대표도 지지했고 지금 보수를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하는 행동들이 맞다고 생각해서 통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의 행보가 어떤 예, 부분이 예.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뭐 당원 게시판 문제 지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당원 게시판 문제는 저는 그 당무감사위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밝혀진 거 아닙니까? IP랑 다 나와가지고. 익명 게시판에서 네. 뭐 글을 올리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비판할 수도 있고 아니, 그 당시 때 당대표도 비판 많이 하고 막 아니, 그게 아니라 해도 되는 게 예, 아니라 방금 전까지 말씀하신 게 예. 수사가 돼야 된다면서요. 그 밝혀졌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이제 수사가 시작되는 거죠. 아직 수사가 밝혀진 건 없어요. 아직 밝혀진 게 없나요? 예, 예. 작년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로 한번 끝났고 또 이번에 이제 다시 이제 수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제가 기사를 봤을 때는 당무감사위원장님께서 2호선 뭐 조작했다는 그런 게 지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수사를 통해서 그런 거 밝혀지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엄마, 뭐 가족, 딸 뭐 해가지고 예, 예. 밝혀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 가족이 글을 올렸다는 거는 그 당무감사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그럼 밝혀진 거잖아요. 글을 올리면 안 돼요, 근데? 아니, 수사를 해야 예, 된다라고 아까 얘기를 하셨으니까 글을 올려도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입장이 아니시고 수사를 예. 해서 밝혀져야 된다면서요. 그게 논점이었잖아요. 지금 한동훈 그 개파 쪽에서 지금 고소고발이 많이 들어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무감사위원장님께서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한동훈이라는 그 당 대표가 전 대표가 글을 올려서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고 욕을 하고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는데 올렸다. 글을 썼다. 그런 식으로 지금 된 거잖아요. 네. 근데 한동훈이라는 74년생 그 한동훈 전 대표는 당원 가입을 한 적이 없대요. 그 사이트에. 그럼 수사를 통해서 누가 진실인지 밝혀내면 되잖아요. 아니, 예, 예. 그 가족들이 한 게 나왔잖아요, 선생님. 그럼 왜 가족들이 한 거를 이제 한동훈의 같은 뜻이다라고 이제 봐가지고 진행을 한 거고, 한동훈은 그걸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차라리 나를 욕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근데 같은 당원에서 그렇게 여당에서 대통령을 욕하고 또 같은 당원에 뭐 안철수다 누구다 막 다 해가지고 뭐 거기다가 온갖 비난글을 써놓고 그 악플러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무슨 네네. 죄를 짓고 유죄 무죄를 떠나서 예, 그 예. 정치인이 그런 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 수준 이하지 않을까요? 아우, 저도 공감하고요. 한동훈 가족이 음.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욕하고 비방하고 혐오적인 뭐 글을 올리거나 그런 건 정치적인 책임이 있겠죠.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 네?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지금 수차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가족들이 올렸다고 인정을 했다니까요? 비판적인 사설을 복사해서 올렸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그거는 개목걸이 뭐 그런 뭐 개목줄 이런 걸 올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거 다 그러면 그 나왔는데요.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면 되는 거 문제 아닌가요? 아니 그게 팩트로 다 나왔는데요, 선생님. IP랑 이런 게 그래서 다 지금 나왔잖아요. 2호선 당무위원장님께서 블로그에 올리시고 뭐 이런 것들이 조작이라는 게 지금 본인이 지금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조작이라고요? 예, 예. 네이버 기사 안 보세요, 요즘?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네이버 기사를 좀 보세요. 야후든 네이버든. 아니 지금 네이버나 야후에서 이런 기사를 그 기자들이 올리는 거 얘네들 허위로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예, 사설 예. 같은 얘기만 인정을 한 거고 그런 부분에 그리고 대해서 작년에 그러니까 사설 같은 예, 부분만 인정을 한 거고 그 부분은 예, 예. 조작을 했다 이렇게 지금 믿으신다는 거죠? 당연하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기사를 못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예, 재밌는 예, 건 한동훈의 반응이에요. 예, 이게 예, 예전 그 대선 토론 막 그때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전부터도 예, 예, 나왔었고. 예, 예, 근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아니라고 한 적은 그 당시에는 예, 아니라고 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만 주장했냐? 표현의 자유다. 익명 게시판이다. 이렇게만 주장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왜 아니라고 안 했나요? 지금 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알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때 수석 최고위원이 장동혁
대표잖아요. 장동혁 대표랑 긴밀하게 상의를 했대요. 계엄하기 전에. 그래서 장동혁 지금 현 대표가 그 당시 1년 전에 여러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요? 그 동영상 안 보셨어요, 유튜브? 지금도 계속 나오던데. 예, 뭐라고 나왔는데? 예, 한동훈 전 대표를 실드를 치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를 좀 뭐라고 뭐 죽이려고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동훈 전 대표를 계속 얘기를 했다고요. 결론은 이게 당원 게시판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당원 게시판 지금 얘기는 국민의힘에서 아니, 지금 아니, 당원 게시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전 그 여당을 얘기를 견제하고 나라가 잘 되기를 당원 지금 게시판 얘기는 선생님 잠깐만요. 당원 게시판 얘기는 예. 제가 꺼낸 게 아니라 선생님 꺼낸 거예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뭘 잘하고 있냐, 뭐가 문제인가. 아니 하냐고. 여기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한동훈을 죽이하네 뭐 그런 글들이 많길래 저도 다설라님 여기 구독자고 네. 자주 보거든요. 근데 여기 뭐 구독자가 다 뭐 윤석열 대통령님을 다 지지하는 분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본인이 지금 보수 우파다라고 예. 말씀하셨잖아요. 예. 보수 우파의 이념을 알고 계시죠? 보수 우파의 이념이요? 예. 우파의 어. 이념이라는 건 우파의 예. 뿌리를 뜻하는 건데 그걸 혹시 예, 잘 예. 모르고 계시나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보수는 약자를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지키고 그다음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요. 제가 뭐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아니 간단하게 말씀을 예. 드리면은요. 예. 약자가 누구인지라고 찝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예. 예. 만약에 내가 100만 원 미만으로 돈을 벌어. 약자인가요? 한 달에 100만 원 미만 벌어. 약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단 말이에요. 예, 아니 예. 돈을 둘째치고 나는 장애가 있는데 나는 손목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데 그럼 걔는 약자인가? 어떤 사람은 그 얘기를 했더니 두 다리를 못 쓰는데 이게 끝도 없어요. 그래서 네. 보수라는 거는 약자를 관련한 그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 맞습니다. 시장 그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예요. 그 형태 예. 내에서 도울 사람 있으면 자유에 맡겨서 돕고 이런 것들을 예. 위주로 이제 가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이념인 건데 여기서 가장 그 이념에 맞게 행동하신 분이 윤석열 대통령님이셨거든요. 예. 근데 내가 보수라고 주장을 한다면 한동훈이 어떤 지금 우파적인 행동을 보였나요? 대통령을 끌어내린 주범이거든요. 대통령님이 계엄을 왜 하셨습니까? 첫 번째 부정선거 밝히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반국가 예. 세력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가 전부예요. 그 사람을 불법 계엄이다라고 해서 끌어내렸단 말이에요. 그 민주당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민주당은 그걸 내란이라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반국가 세력을 잡자는데 그게 내란이다. 근데 그거에 동조해서 한동훈은 끌어내렸단 말이죠. 지금 21세기에 계엄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지. 정치로 풀었잖아요. 계엄이 정치예요. 아무리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해도 자 보세요. 국회에서는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국회에서는 탄핵을 하죠. 예산 집행하는데도 관여를 하죠. 그 다음 대통령이 계엄을 하면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이건 거예요. 대통령은 계엄을 했죠. 대통령의 권한을 썼죠. 국회는 뭘 했어요? 해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썼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계엄을 한 게 잘못이에요? 해제가 예. 잘못이에요? 이걸 누가 판단해요? 예. 그죠? 뭐, 그러니까 예. 이거에 관련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선생님. 지금 그거는 사법 처리가 됐기 때문에 네? 지금 다설람님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대한민국에. 사법 그러니까 처리가 이건- 뭐가 됐어요, 선생님? 아니 지금 사법 처리에서 지금 재판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재판에 맡기면 되는 거고 우리가 누구 말에 맞다 이걸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탄핵도 할 필요는 없는데 윤석열- 선생님은 왜 예. 한동훈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제 상식적인 생각에 한동훈 전 대표 하는 행동이나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 주변 그러니까요. 사람들 다 그렇게 제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왜 저한테는 하지 지금 말라요? 윤어게인이라는 아니 선생님 제 봐봐요. 주변은 없어요. 봐봐요, 선생님. 개인적인 예. 생각으로 한동훈이 맞다고 생각한다면서요. 제 개인적인 저는- 생각과 상식적인 그러니까 저도 상식적인 생각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한동훈이 끌어내렸다라고 그것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선생님이 한동훈을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좋아하는 건 한동훈 되는 당시 거예요? 당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서 끌어내려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그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무슨 어떻게 끌어내려요? 그건 아니죠. 억측이죠. 한동훈이 당시 예, 당대표였죠. 예. 당대표가 공천 권한이 있는 가장 큰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네네. 그럼 내가 탄핵 반대에 투표해라라고 했을 때 내 말에 거부하는 사람은 다음에 공천 안 줘버리면 그만이겠죠. 그럼 사람들이 그 말에 입김에 따를까요? 안 따를까요? 안 따른 사람도 당시 있겠지만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뭘 못 그 당시 끌어내려요? 한동훈 대표는 공천 권한이 없어요. 왜냐면 네. 비대위 때 공천을 했고 4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네. 아니 그리고 그 어찌 됐던 대통령이 당 계엄을 대표잖아요.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 때 대표가 대표 유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아니 그걸 따져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당 예, 대표가 연단에 서서 탄핵이 예. 불법이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4년 예, 뒤에 예. 뭘 할 수 있을까 뭐 이걸 다 따진다고요? 야, 당장 내가 아까 대표인데? 공천 개입이라고 얘기하시길래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그걸 인해서 어찌든 네. 대통령 끌어내린 네. 거 맞잖아요. 그 당시 때 한동훈 당 대표는 탄핵이 맞다고 생각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첫 번째 때는 탄핵이 기각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각을 한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님이랑 면담을 하고 조기 퇴진을 유도했잖아요. 근데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 때 알았다. 당과 뭐 그때 뭐 다 일임하겠다고 그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을 바꾼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탄핵 심판을 받겠다. 그렇게 기사를 봤어요. 그래서 두 번째 때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가 탄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이 바뀌었잖아요. 대통령님이 처음에 조기 퇴진을 한다고 했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한동훈 당 대표는 판단을 한 거죠. 안 되겠다. 여론도 그때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게 자기 의견을 제시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탄핵을 시킨 건 잘못한 예.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게시판은 조작된 거고 지금 그렇게 믿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니죠. 게시판은 별개 문제죠. 계엄하고 게시판하고 아니 두 가지 얘기를 여지껏 했으니까 두 가지를 탄핵은 종합을 해보면 탄핵에 탄핵은- 나서서 탄핵을 해서 시킨 거는 그거는 정당했다. 탄핵이 잘못된 거였다. 그때 민심도 별로 안 좋았다. 그러니까 잘한 거다. 민심이 되게 안 좋았죠. 그러니까 잘한 거다. 버틸 수가 없죠.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 어떻게 계엄을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다. 각오 없이 누가 계엄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잘한 거다. 선생님 그 입장인 거잖아요. 그죠? 뭐 어떤 걸 잘한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거는 한동훈이 나가서 한 건 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계 게시판은 조작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잖아요. 단계 게시판은 가족이 올린 건 맞지만 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글을 올린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법적으로 네. 문제되는 게 없다, 있다는 사법부에서 예. 판단을 하겠죠. 뭐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윤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예. 그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같은 당에 뭐 지금 기사가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지금 네이버나 야후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걸 믿어야지 뭘 믿어요,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은 없으세요? 개인 생각은 없어요? 제가 수사관도 아니고 제가 그걸 본 거, IP나 뭐 이런 걸, 글을 제가 본 건 아니잖아요. 그지만 지금 현 당무감사위원장 2호선 그 당무감사위원장님이 말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그 조작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장이 조작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해도 지금 예. 당무감사위원장이 무슨 한동훈 쪽 개인지 내가 그걸 뭐 그것까진 모르겠고 예. 네 어찌됐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은 제대로 된 해명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만약에 아니, 아니면 익명 게시판에서 대통령 욕할 수도 있고 당대표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네이버에서 뭐 비판 못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선생님 까야 돼요? 선생님 왜 예. 말이 왔다 갔다 해요? 왜냐면은 아니, 저는- 아니 잠깐만요. 예.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니 예. 왜 비판할 수 있는 거 그거 뭐 아무 문제 아니냐 얘기를 하면 아 그것도 조작이다 그랬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가 맞는 거예요? 그 했다라는 거야 지금 조작했다라는 거야. 조작이라는 게 지금 기사에 나온 조작이 뭐냐면 한동훈이 직접 올린 게 아니라 한동훈 거기 그 사이트에 가입도 안 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이랑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당원 중에. 네. 그분들이 쓴 글을 한동훈 당 대표 와이프 장인어른이 글을 썼다고 당무감사위원장님이 그걸 블로그에 올리셨다고요, 지금. 그래서 네, 조작이란 말이 나온다고요. 수백 개를 그렇게 올리셨다고 그 당무감사 근데 위원장님이. 그 수백 개가 IP가 다 동일한 IP로 나왔잖아요. 나왔잖아. 지금 조사 결과 IP가 나왔잖아요. IP 두 개로 글을 올렸다고 나온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 IP 수백 개가. 이게 그 IP 두 개로 올렸다는 게 그게 그 잘못된 거예요? 네? 지금 IP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원인은 그거 아닙니까? 당원 게시판에서 대통령 부부를 욕하고 당대표 가족이 그걸로 문제 삼은 거 아니냐고요. IP도 문제도 돼요? 아니 법적으로? 예. 안 했고 조작이다라고 하니까 IP 얘기를 하니까 또 IP는 문제가 뭐 되냐 지금 뭐 그 그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는 이호선- 거야.
지금 조작은 뭐냐면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님께서 그 한동훈이라는 한동훈이라는 당 대표는 가입한 적도 없고 글을 올린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똑같은 한동훈이랑 얘기잖아 이름이 지금. 그러니까 IP가 한동훈이랑 나왔다고. 이름이랑 그거 조사 나오면 되잖아요. IP 이게 주소하면은 조사 그 아마 사람 처음 주소랑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처음에 우리 다슬라님한테 그랬잖아요. 이건 사법 처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답을 정하면 되잖아요. 그 얘기를 처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통화했을 때 맨 처음에. 근데 선생님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를 딱 봐도 그게 예. 팩트인 게 맞잖아요. 진짜 한동훈이 전혀 무관하고 가족들 다 그런 적도 없고 만약에 이랬다라고 치면 한동훈이 그냥 환장해갖고 날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적도 없는 걸 갖고 뒤집어 쓰였다고? 근데 한동훈이 그럼 뭐라 그래요? 가족이 그런 건데 나를 욕해라 이렇게 하고 본인도 인정을 했다고요. 그때 인정했을 때 왜 인정을 했겠어요?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그걸 깠잖아요. 한동훈 가족이 올렸다고. 그래서 한동훈도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암만 안 했잖아요. 한동훈 당대표도. 그죠? 왜냐면 익명 게시판에 당원이 누구나 자유스럽게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오픈하면 안 되죠. 근데 선생님 누가 앞으로 보세요. 글을 올리겠어요, 그러면? 선생님 보세요. 그렇게 예. 악의적으로 몇백 개씩 올리진 않아요. 하루에 3개밖에 못 올려요. 그게 여론 조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2,000개씩 글이 올라오는데 여러 개의 닉네임으로 올리고 총 예. 그 합치했을 때 몇 개라 그랬지? 200 몇십 개였나? 300 몇십 개라 하루에 두세 개 나왔잖아요. 올렸대요. 그게- 하루에 두세 개. 그게 예. 취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두세 개라도 그게 뭐 당원 단계 게시판- 뭐 계속 그런 안 좋은 글이 계속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아니 하루에 몇 개가 올라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루 평균 두세 개 올라갔고 다슬라님 당원 게시판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루에 수천 개씩 올라와요, 글이. 아니 그게 그게 여론 그때는 조작이 안 됩니까? 그랬을 수도 이게 있죠. 지금이야 워낙에 그때도 그랬어요. 그 당시 때 저도 글도 올렸어요. 왜냐면 지금은 당원도 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아, 그 당시처럼 그 핫하지 그 당시에도 않았어요. 하루에 계엄 수천 개씩 글이 전이잖아요. 올라와요. 하루에. 계엄 진짜로.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예. 지금이랑은 다르죠. 하여튼 우리가 답은 정해진 건 없고 수사를 통해 답을 정하면 그러면 되는 다 거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한동훈이 좋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지방선거만 해도 지방선거를 당원들만 투표합니까? 국민들이 투표하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때요? 지금 민주당보다 2배 가까이 떨어진 거 아시죠? 예? 지금 2배 차이가 난다고요? 민주당 지지율하고? 지금 20대 초반이잖아요. 지지율이 대부분. 와, 그 얘기를 해버리면 할 말이 없네. 아니, 좌파 예. 그 언론사에서 투표를 해도 거의 9만 표, 막 10만 표 투표를 해도 5대5 가까이 나오는데, 어디서 이상한 거 보시고 와서 그걸 갖고 얘기해버리면 그거 뭐 대화가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지율이 뭐 30%대도 있고 20%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많이 차이 나잖아요. 솔직히 그건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민주당이나 지지율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 삐까삐까해요? 삐까삐까 하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다슬라님. 좀 세상을 넓게 보십시오. 지금 많이 차이 나요. 10% 이상 대부분이. 저기요, 여론조사는 몇 명 대상으로 예. 보통 하는지 아십니까? 1,000명, 1,000명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유튜브 조사는 예. 9만 명씩 됐다고요. 지금 저는 유튜브 조사는 믿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좌파 쪽에서 하면 좌파 쪽에서 했다니까요? 아 그래요? 예, 좌파 그러면 쪽에서 해서 그래서 예. 살짝 졌어요. 47대 53 이렇게. 그래 저는 그건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아니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라 어젠가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 왜? 몰라 제가 지금 느끼기에는 많이 차이 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지지율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아니 그거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예. 느끼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제가 얘기한 게 현실인데요. 무려 예. 9만 명이 참석을 그리고- 했다니까요. 9만 그리고 명이. 지방선거는- 배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 예. 건데 9만 명이 참석을 했다고요. 그리고 저는 지방선거는 당원들이 지금 1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국민들이 네. 뽑는 건데 오히려 민심을 더 높여야지 당심을 더 높인다는 건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한동훈 지지층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모르죠. 저야 이제 뭐 한동훈 해봐야 다 예. 뭐 보셨잖아요. 뭐 팬미팅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아니 뭐 그게 다슬라님. 당연히 전부는 아니겠지만 예. 지금 말씀하십시오. 그게 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면 100명이 예. 참석하면 80명, 90명이 여자예요. 근데 연배 대신. 그게 뭐냐면 남자들도 많고 안 많아요. 안 많아요, 형님. 예. 아니 몇 예. 명 찾기가 힘들 정도 수준이에요. 예전에 우리 김문수 대권 후보님이랑 예. 한동훈 그 당시 당 대표랑 그 결선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김문수 후보님이 되셨잖아요. 그때 투표가 그때 43점 몇 프로대 50 초반으로 해가지고 김문수 후보님이 되신 거 아시죠? 네. 그때 그 이전부터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싫어하는 당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죠? 네. 예전에 한동훈 당 대표 될 때도 김옥균 프로젝트, 그때 원희룡 지사님, 나경원 국회의원님 그렇게 했을 때도 엄청 했는데도 63%라는 한동훈 당 대표가 됐어요. 근데도 그 당시 때 대권 그 결선까지 올라갈 때도 한동훈 당 대표가 43%가 넘는 지지율을 받았어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 없다. 그런 취지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상식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그러면 플러스 정치를 우리 방에서 예. 투표를 만약에 했다라고 했을 때는 한동훈 예. 지지자가 몇이나 나올 것 같아요? 많이 안 나오겠죠. 많이 안 나오겠죠? 예. 근데 같은 우파에서 갈린다는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왜 많이 안 나올까요? 제 말은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넓게 보시라고요. 아, 이게 전부는 물론 아니겠지만 제가 그래도 아까 선생님 그랬죠. 말대로 많다라고 제 주변에 한다면 윤어겐을 외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니까. 제 주변에 제 주변도 없어요. 없어요? 예, 제 주변도 없어요. 정치에 관심이 다 없어요, 제 주변에. 예. 그러니까 저는 결론은 지금 당원 게시판 이슈로 지금 막 기사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잠깐만요. 자체가 지금 너무 본질적인 문제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예.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각종 사회주의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고요. 192석과 행정부의 대통령 수장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좌파 쪽의 인사들로 지금 돼가지고 국가가 좌경화돼 가면서 지금 나라 돌아가는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인민민주주의 국가도 아니고 사회민주주의 국가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나라가 좌경화로 돼버리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이 중요한 상황에 상대 진영과 싸우다가 그렇게 되신 게 윤석열 대통령님이고 그걸 끌어내린 주역에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라는 거는 그거는 아무리 뭐라고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란 얘기예요. 자꾸 뭐 이런저런 뭐 디테일 얘기할 필요가 없이 그게 가장 큰 테두리란 말이에요. 거기서 어떻게 한동훈한테 지지를 보내냐고요. 그럼 한동훈이 어떤 세상을 만들 건데요? 한동훈이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주장합니까? 아니에요. 걔는 얼마든지 이재명하고도 손잡고 얼마든지 이재명하고도 같이 지내고 지금 기존의 과거의 좌파 인사들이랑 사진 찍은 것들도 수두룩하게 나오고 어떻게 그 사람의 어떤 과연 이 사람의 뿌리가 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정치인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정선거도 네. 절대적으로 이 사람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부정선거가 어디냐고. 저도 부정선거 반대합니다. 왜 부정선거면 신고하면 되잖아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형님. 지금 그 전환길 형님 보세요. 형님이 제가 이제 형님하고 나랑 1번 2번 투표로 나왔는데 내가 부정선거를 했어. 예? 예. 근데 나한테 부정선거 수사해달라고 나한테 신고를 넣었어. 그럼 내가 예. 수사를 할까요? 응, 부정선거 없는데 끝? 이러면 끝이겠죠. 선관위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를 했으면? 부정선거를 했다고 선관위에 신고를 해요? 그럼 선관위가 우리 부정선거 했으니까 우리 한번 조사해보자 해서 조사를 할까요? 아니 부정선거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증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래이래해서 이 사람이 부정선거를 했다. 네. 그 증거를 제시하면서 신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고하면 지금- 됐죠. 그래서 예. 기각을 140번 당했죠. 거의 130번인가 130번인가 당했죠. 증거를 예. 댔는데 증거를 예. 보지도 않고 기각을 때린다고요. 왜? 보지도 않고 기각을 때렸대요? 그게 130건인가 막 그래요. 근데 그걸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 예. 선관위원장이 누구예요? 선관위원장을 지금- 누가 하고 예. 있습니까? 아니 누군지 이름을 얘기해달라는 게 아닙니까? 어떤 기관에 제가 어떤 사람이 제가- 선관위원장을 해요? 저는 이제 잘 모르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선관위원장님은 윤석열 대통령 지인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 역대적으로 쭉 선관위원장은 사법부의 예. 판사가 같이 겸임을 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선관위 수사해주세요라고 내면 그게 누구한테 가요? 판사한테 가죠. 근데 판사는 사법부에 소속돼 있죠. 그리고 선관위원장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예. 예를 들어 대법원에 있다거나 막 부장판사거나 막 엄청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나는 일개 그냥 일반 판사예요. 내가 사법부 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는 유죄를 때려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 같은 모든 사법부가 통째로 다 오욕을 쓰게 되고 사법부 전체가 그냥 뿌리가 흔들려 버리는데 모든 전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법부에서 이미 수백 건의 비리들이 다 나오고 있고 거기는 이미 정상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게 이미 판명이 났어요. 근데도 걔들은 우리는 가족 같은 기관이다 이래가지고 조사 아무도 못한다 해서 끝까지 덮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우파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아니 저는 부정선거는 당연히 척결돼야 되고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어느 때 부정선거를 합니까? 그지만 우리는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이 이 시스템이 엄청 잘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수개표도 다시 하고 또 뭐 직인도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기면 안 되죠. 그럼 누가 사전 투표를 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불안해서. 잘 보세요.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내가 부정선거 있다는데 내 전 재산 걸게 이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도 제출하고 있고 소송도 걸고 있고 하면 적어도 수사는 해야만 다음 선거를 하는데 사람들이 속 시원하게 믿고 투표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네네. 자꾸 야 너 도둑질 했잖아 그러고 있는데 안 했음. 야 그러면 한번 밝혀보자. CCTV 다 까보자. 응 안 돼. 야 안 했는데 왜 당당한데 그걸 왜 못 가? 그래도 안 돼. 우리 안 했어. 안 했는데 너 괜히 뭐 억지로다가 억까하는 것 같은데 우린 안 된다. 조사 못한다. 아니 당당한데 조사 왜 못하냐? 해보자. 안 돼 안 돼. 이러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오히려 그걸 넘어서서 해킹 위험이 있다고 해서 국정원에 조사 들어갔는데 오늘 뉴스 나왔죠. 국정원 고소 들어갔어요. 걔들이 선관위를 조사했다라는 이유가 고소 명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들이 만약 유죄가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선관위는 이제 무소불위가 되는 거예요. 왜? 선관위 고소 잘못 들어가서 그 조사했다가 또 유죄받고 내가 처벌받거든요? 그 계기를 만들려고 아무도 선관위를 조사하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그렇게 더 이상하잖아요. 내가 당당하면 조사 받아갖고 아니라는 걸 증명받으면 게임 끝나는데 단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부정선거는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부정선거가 있으면 조사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아니 근데 있으면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으면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의심이 풀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투명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만이나 이런 데처럼 수개표하면서 투명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다설라님께서 130건인가 140건이 기각됐다며요. 네. 문제가 없으니까 기각된 거 아니에요? 아니 보질 않았는데 뭘 문제가 있는지 아는지 어떻게 다뤄보질 않았는데 기각이 뭔지 아세요? 야 이거 증거 능력 없어 기각 이거예요. 예, 알죠. 이게 기각이라고요. 증거라니까요 그냥 증거일 뿐이라고요. 근데 이거는 근데 증거로도 못 써라고 기각을 때려버렸다고요. 아니니까 저도 당연히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제가 아는 상식은 대한민국이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형님 예.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왜 당연하죠. 예. 부정선거를 밝히면 안 된다는 듯이 반대로 실드를 치세요. 부정선거 있으면 진짜 형님은 건강하길 바라죠. 내가 암 걸리면 안 되겠죠? 근데 의사가 딱 보고 당신 암이 의심된다 이랬더니 당신 지금 뭐예요? 아유 저는 안 걸렸습니다. 아니 그럼 검사라도 해보자. 아니 전 진짜 암 안 걸렸습니다. 이러고 아니 잠깐만 이러고 밝히면 우기실 안 된다고 거예요? 한 적이 없어요.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죠. 그지만 부정선거를 그러면 내가 거기서 증거를 기각을 알고 이거 때린 거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했다. 그러면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걸 막는 거를 형님이 같이 비난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의제기를 해야지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이게 할 그죠. 만한데 왜 수사를 안 하냐 이런 목소리를 내야지. 아유 안 할 만했으니까 안 했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당연하죠. 그건 당연하죠. 근데 제 그러고 말은 있잖아요, 형님. 대한민국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우습게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지금 미국에서도 예, 부정선거를 밝혔잖아요. 미국도 어떤 거요? 미국에서도 부정선거를 밝혀냈잖아요. 미국에서도 미국이요? 밝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다른 나라는. 부정선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니 지금 심지어 오히려 옛날이었으면 더 모르겠어. 지금 2026년도고 AI 네. 시대고 모든 게 다 가능한 시대예요. 여기서 왜 부정선거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맘만 먹으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 갖고 그냥 엑셀 하나 딸깍 누르면 1번이 2번 되고 2번이 1번 되는 시대인데 그걸 왜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 전산에 내가 권한만 있어서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형님 토토 같은데 막 사다리 같은 거 알죠? 그거 다 네. 주작이에요. 너 여기에 100만원 여기 500만원 걸리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100만원 걸리는데 승으로다가 바로바로 주작을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토사장들이 돈을 버는 거예요. 서버에서 바로바로 그게 돼요. 왜 부정선거는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옛날에 우리 그 뭐 케이팝 스타 같은 거기 그 프로그램에서도 그 부정선거로 바로 나왔던 거 아시죠? 그 걸렸잖아요. 부정선거도 그러니까 가능해요 형님. 어렵지 않게 가능해요. 우리가 믿고 투표를 해야지
나라를 믿고 정부를 믿고 투표를 해야지. 부정선거라고 막 외쳐대면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투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사전 투표를 안 하려고 하겠죠. 그거예요. 그거라고요. 그러면 수사를 해서 네. 국민들이 불신을 잠재워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당연- 선관위에서는 죽어도 우리는 부정선거 안 했다로 간단 말이에요. 이번에 부정선거 토론회가 열렸어요. 답변을 명확하게 하나도 못했습니다. 부정선거 관련된 그 담당 책임자들이 답변을 회피하기만 하고 사회자가 중단시켜버리고 이래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은 떳떳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 선관위에서 올렸던 영상들도 다 지워버린다면, 형상종이는 이래서 형상종입니다 얘기해놓고 영상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야, 형상종이 갖고 와봐 이랬더니 지워버렸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형상종이가 문제면 선관위에서 올바른 판단은 뭐냐면, 그래, 형상종이가 있었어? 야, 그거 조사 다 해봐라. 이게 정상인 거지. 야, 그거 그 벽돌종이 있잖아. 그 빳빳한 거. 그거 그냥 형상종이라고 구라쳐라. 그러면 국민들 믿을 것이다. 근데 안 믿어. 야, 그거 영상 지워라. 말이 안 되잖아요. 형상 그게 종이가 이상한 게 나왔으면, 야, 그거 조사해봐라가 정상 아닙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으면 조사하는 게 맞고, 근데 앞으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다잖아요. 거짓말로다가. 네.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고. 근데 저 같은 그게 경우는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에 문제되는 게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형님들 그거 느낌이 안 와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부정선거가 있는지. 아니, 있는지는 둘째치고 선관위의 태도가 이상한 느낌이 안 드냐고요. 모든 소송을 다 기각 때려버리고 뭐 예. 종이가 분명히 이상한 종이, 왜냐면 투표할 때 접는 게 기본 상식인데 그렇게 빳빳한 게 500장 1000장씩 막 나오는데, 그 뭉탱이들이 막 열댓 개의 뭉탱이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가지고 형상종이다라고 오히려 실드를 쳐요. 그랬다가 형상종이 그럼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영상을 내려버립니다. 이상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부정선거 이렇게 증거가 빼박이고 그런 게 있으면 이게 수사가 안 될까요? 상식적으로? 왜 자꾸 제 얘기를 왜 네. 이렇게 피해 가세요? 그게 아니라 선관위의 그런 태도가 이상하지 않냐고요. 형님이 선관위원장이야. 형님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이상한 정체 모를 투표지가 나왔어. 그러면 정체 모를 세력들이 이걸 쑤셔넣을 수도 있었단 말이야. 그럼 형님의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새끼 한 거, 이거 밝혀내 라고 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근데 형님은 마치 자기들이 했다는 듯이 이거를, 야, 이거 감춰야지, 야, 이거 형상종이라고 유튜브 만들어서 올려라 해가지고 아나운서 고용해갖고 유튜브 만들어서 올리게 하고,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그 영상을 또 지워버리고. 그게 이상하지 않냐고요, 선관위의 태도가. 만약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건 잘못됐지만, 그리고 윤석열 정부 때 선관위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형님, 부정선거에 혹시라도 부정선거가 드러나면 형님의 뭔가 신상에 문제가 생기나요? 아니,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왜 목숨 걸고 이렇게 실드 치세요? 아니, 부정선거가 저번에 걸리면 안 되는 듯한 느낌인데 제가 봤을 때. 아니. 저번에 기사를 보니까 형님 뭐 부정선거 그 가담자세요? 네. 전환기 선생님이, 제가 기사를 봤는데 뭐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내면 뭐 10억을 준다고 했던가? 그런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 기사를? 아니요. 없으세요? 전환기 선생님이 증거 부정선거 증거를 뭐 알려주면 10억을 준다는 그 기사 못 보셨어요? 증거를 제보해주면 10억을 준다 뭐 이런 제보요? 예, 본 것 같아요. 10억인가 1억인가 예. 보신 적 있죠? 본 것 같아요. 그럼 그 뜻이 뭐겠어요? 증거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아니지. 생각했거든요. 아니지. 증거는 이미 빼백하지만 그게 다 예. 됐으니까 진짜. 증거가 빼박하다고요? 아니, 증거가 예. 빼박이 아니라 빼백하게 많은 증거들이 많다. 이미 나왔고 제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 거절이 당했으니까 진짜 완전 빼박적인 거. 그러니까 전환기 선생님이 원했던 건 뭐냐면, 부정선거 가담자인데 내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내가 뿌락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나와주길 바란 거죠. 내가 부정선거 가담자니까 누구보다도 내가 증거를 다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큰 돈을 걸고 증거를 제보받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안 나왔을 뿐인 거죠. 왜냐면 그게 증거 나중에 걸려버리면 본인의 신상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걸 누가 그 증거를 주겠습니까? 제가 기사를 잘 못 읽었나 봐요. 저는 이제 그건 그렇게 못 듣고, 예를 들어 증거를 제시를 하면 완전 자세한 부정선거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10억을 준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 보구만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한동훈 당 대표 얘기하다 부정선거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알아요. 기사를 보고 여러 가지 보면 부정선거를 믿는 분들이 되게 우리나라에 많은 걸 알고 있거든요. 형님 잘못되신 게 뭐냐면, 부정선거를 믿는 게 아니라 부정선거는 믿고 안 믿고의 영역이 아니에요. 야, 부정선거다 우리 한번 믿어보자. 이게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정선거에 대한 분명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수사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우파들은 100번 양보해서 뭘 양보를 했냐면, 그래 부정선거 니들이 죽어도 그거 조사 안 하겠다고 그 못 가겠다고, 그 서버 못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좋아.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선거할 때는 사전투표 없애고 수개표로다가 하자. 그리고 통은 아크릴판으로 완전히 보이는 통에다가 넣고 보관은 며칠씩 하는 게 아니라 그 즉시 투표를 까도록 하자. 수개표로. 우리가 그 조사 그 전에 것까지 까는 것까지 내가 바라지도 않아. 앞으로 투명하게 하자. 그랬더니 응 안 돼. 지금 수개표 안 하나요? 아, 또 이 얘기 나올 줄 알았죠. 하는 걸로 알고 예. 제가 본 수개표- 적은 없지만 자, 수개표도 보세요. 하는 걸로 알고. 아까도 그 변호사님 영상에 나왔지만 내가 투표지 뭉탱이 이만큼 들고선 투표지를 쫙 개표하면 넣어요. 그랬더니 1번 150표, 2번 200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야 네.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됐는데 내가 이거 분명 이거 세봤을 때 이게 아닌데 이게 뭔 소리야 이거 다시 해봐 했더니 1번 100표, 2번 200표였는데 다시금 봤더니 1번 147표, 2번 127표 이렇게 나와요. 다시 했더니 그게 영상으로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 이제 이거는 또 어떻게 실드 치실 거예요? 다슬라님 말이 맞다면 그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저는 지금 처음 그러니까 듣는 두 번 다시 예. 안 생기려면 예. 그거를 조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안 한다고요. 지금 그거를 현재- 가지고 기계의 문제다 이렇게 해버려도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선관위에서요? 예. 그러면 안 되죠. 만약에 그런 일 있으면 그러면 안 되고. 그러고 있다고요, 선생님. 부정선거가 있어서도 안 되고 공정하게 선거를 해야죠. 그러니까 조사를 예. 해보자. 부정선거가 안 나왔어. 다 깠는데 안 나왔어. 그러면 뭐예요? 좋은 거에 더, 야, 부정선거가 없었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고 투표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내가 뭔가 몸이 이상해. 이상 징후들이 나와. 그럼 건강검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이상 없으면 어떡할래? 너 건강검진에서 너 암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뭐 그럽니까? 아니란 말이 지금 좌파들이 주장하는 게 너네 부정선거 이거 없는 거 가지고 계속 검사하는데 없으면 어떡할래? 이런다고. 그게 아니라 건강검진 해야지. 해서 건강하면 다행인 거고 좋은 거죠. 만약에 암이라도 발견됐으면 바로 치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면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입니다. 아, 당연하죠. 그죠? 예.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를 문제가 있다라고 제기가 들어왔는데 왜 검사를 안 하고 넘어가냐라는 거예요. 형님이 예를 들어 의사가 딱 봤을 때 야 너 암 4기야 라고 하면 너 형님 그냥 걱정되고 바로 병원 달려가겠죠.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바로 건강검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고요. 좌파 쪽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왜 검사를 하냐 이러고 있고, 정치권 한동훈 이준석 이런 애들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정신병자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들이 어떻게 알아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지들이 모르죠. 있는지 없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지들이 어떻게 알아요. 선관위 24시간 뭐 지켜봤습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왜 없다라고 주장하냐고요. 왜 검사를 못하게 막냐라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선관위도 검사를 못하겠다 주장하고 여기서 형님은 이상하네 라고 느껴야 된다니까. 이걸 보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고, 제가 이제 앞으로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고 앞으로도 그러면 안 돼. 깨끗하게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앞으로 있으면 안 돼. 이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형님. 기존의 부정선거를요? 서버를 다 까고 사전투표가 예.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라고요. 되든 안 되든 국민이라면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앞으로도 부정선거가 있으면 안 되고 절대로 우리가 또 사전투표를 믿고 해야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자 보세요. 형님이 예. 얘기하는 거는 좌파들도 똑같아요. 야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지. 야 그러면 부정선거 그 조사하자. 그건 안 돼. 이게 좌파 입장이에요. 형님도 계속 부정선거 수사 조사해야지란 말은 안 해. 부정선거 있으면 안 되죠 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당연히 해야죠. 근데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그 장동혁 대표가 증거 제시를 할 거 아닙니까? 당원들이 이렇게 많이 부정선거를 믿고 있으면, 그죠? 믿음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아니, 장동혁 대표가 그 당원들이 부정선거를 이렇게 많이 믿고 있으면 그 많은 자료를 가지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해서 이게 부정선거다, 막 이런 자료들이,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앞으로 오픈해서 그러면 그런 수사하고, 예. 증거 자료들이 유튜브만 쳐도 영상이 수십 개가 빽빽이로 나온다고요, 형님. 예, 제가 부정선거 잘 모르겠네요. 솔직히 말해서 그쪽은. 그게 제일 중요한데 예. 왜 그거는 안 보고 무슨 예. 게시판 이 게시판 볼 게 아니라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형님. 예.
지금 저도 지금 당원 게시판이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한동훈 전 당대표를 싫어하는 당원들이 많은 것도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예. 빨리 내려와야 된다고요. 우파 보수가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럼 좌파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명확한 예. 그런 것도 없는 기회주의자 같은 느낌인 거죠. 내가 권력을 잡고 대통령이 예. 되고 싶고 당대표가 되고 싶고 그런 권력을 쫓아다니는 사람인 거죠. 권력 욕이 없는 정치인이 있을까요? 권력 욕은 다 있어요. 그래도 신념은 있어야죠. 차라리 한동훈 당 대표는 신념이라도 있죠. 처음부터 예?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탄핵은 자기는 판단은 옳았다고, 그리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위헌적이다. 그걸 똑같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했어요? 당대표 될 때 윤어게인, 전한길, 고성국 이런 분들의 힘을 많이 얻었잖아요. 그죠? 장동혁 대표가요. 당대표 될 때 김문수 후보를 이길 때 윤어게인 세력의 힘을 얻고 된 거 아닙니까?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사과를 했는데 약간 제 생각에 약간 사과를 했지만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사과를 했을 때 그 윤어게인 그 세력분들은 되게 비토하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걸 왜 했다고 예. 생각해요? 예? 한동훈이 없었다면 그 사과를 했을까요? 한동훈하고 갑자기 왜 여기서 한동훈이 사과하고 한동훈하고 뭔 상관입니까? 한동훈 계열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보세요. 최고위원들이 같이 나가가지고 얘기하는데 양양자라는 사람이 계엄은 사과해야 된다라고 그 집회 현장에서 나가서 연설을 하면서 얘기했단 말이죠. 도대체 사과를 왜 해요? 사과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이 계엄한 것도 아니고 부처 자체도 달라요. 계엄은 행정부에서 했지 입법부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사과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를 하거나 계엄이 잘못됐다라는 여론을 끌어내지 못하면 한동훈은 뒤지는 겁니다. 왜? 한동훈은 분명히 불법 계엄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갑자기 윤어게인과 계몽령이라는 게 그냥 불타듯이 그냥 쫙 일어나갖고 계엄은 옳았다가 된 거예요. 그럼 한동훈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냥 병신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계엄은 옳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세력의 그 힘을 얻어서 계엄을 계속 옹호한다면 계엄 내란 동조범이 되는 거다. 이거를 가지고 하고 국힘이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사과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한동훈을 살리기 위해서요. 제 말이 제 논리가 틀립니까? 안 그러면 한동훈은 설 자리가 없다니까요? 왜? 계엄은 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과를 종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파의 양양자 누구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고 거기서 장동혁을 압박을 하고 있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계엄이 옳았다고 한 대한민국의 국민들도 많고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 국민들도 많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보수 중에 계엄이 옳았다고 한 분들을 미워할 생각은 없어요. 본인 생각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부정선거도 얘기도 그렇지만 좀 일어난 상황만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을 본인은 그런 거를 왜 못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세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님을 끌어내리면서 대선 후보까지 출마하려고 그랬죠. 그죠? 그 계기가 이루어졌죠. 반대로 대통령님은 계엄을 하면서 감옥에 가시고 대통령직까지 잃어버리셨습니다. 뭔가 일어난 결과를 봤을 때 라고 납득이 돼야 돼요. 그냥 보이잖아요. 대통령 끌어내면 내가 나가겠구나. 내가 당대표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 후보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라고 되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야, 계엄을 했을 때 잘못되면 리스크가 내가 완전 좆되는 거다. 근데 계엄을 했어. 왜 했을까를 생각을 해봐야지. 이득이 아닌 리스크가 이렇게 큰데 난 이미 대통령인데 3년 시간 그냥 따뜻하게 안락하게 보내다가 내려오면 대통령 예우 받으면서 경호 받으면서 그렇게 남은 인생 편안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왜 계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반대로 저 사람은 멀쩡한 대통령님을 왜 끌어내리기 위해 탄핵을 했을까? 결과치를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왜 그 생각을 못 하세요? 이게 이제 곧 사법 그 결론이 나오잖아요. 1심이. 그건 이제 사법부에 맡기면 되고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님이 탄핵 또 본인이 심판을 받겠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8대0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또 우는 결과를 보수가 뭡니까? 법치주의를 믿고 그거는 헌법을 잘못됐고요. 존중하고. 선생님 보세요. 잘못된 것은 아무리 법치주의고 사법부라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고 1심, 2심, 3심이 존재하는 겁니다. 무조건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해야 된다면 재심도 필요가 없고 2심, 3심도 필요가 없고 단심으로 끝내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사법부에서도 오판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2심, 3심을 제도를 낸 거고 그것도 부족해서 유죄를 받고 지금 현재 감옥에 살고 있는 사람도 재심을 통해서 내가 무죄 처리받고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제도인 거예요. 그걸 무조건적으로다가 재판부의 의견을 수용해달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반박이 안 되는 거라고요. 2심, 3심, 재심을. 이게 앞으로 1심, 2심, 3심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보수는 법치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럼 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불야 뭐 네 말이 맞네 내 말이 맞네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 지금 나라를 많이 걱정하시잖아요. 다슬라님도 그죠? 네. 나라가 잘 되길 바라고 보수가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 당원 게시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보세요. 그러면 당원 네. 게시판이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당원 게시판이 네. 중요한 이유는 한동훈을 끊어낼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데 한동훈이 예, 만약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아니, 방법 그러니까 말고 다른 방법은 들어보세요. 그 방법은 안 통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말해서 그게 중요한 게 그게 당원 게시판 알았어. 잠깐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한동훈이 당에 남아서 도대체 예.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무슨 싸움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계엄한 사람을 끌어내렸는데 예. 앞뒤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뭐 도대체 이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보수 우파를 대표해서 이 사람이 과연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 다슬라님 말씀 존중하고 한동훈 당시 대표를 싫어하는 것도 존중합니다. 사람 그 자유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당원 게시판 말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요. 그 당원 게시판으로는 절대로 못 끌어내립니다. 제 생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국민의힘 국민의힘 윤리위는 판사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는 검사잖아요. 그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당무감사위원장이 벌써 조작을 했는데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끌어내릴 수?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통화를 한 건데 어떻게 부정선거까지 얘기가 나왔네요. 왜냐면 그 사람의 본질을 파악하고 지지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 얘기를 한 거고요. 부정선거도 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도 한동훈은 보수 우파의 이념과 그 뜻이 맞지 않는 사람이에요.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고요. 저도 공부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동훈 당 대표를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딱 보수라는 생각을 많이 들거든요. 제 생각은 보수에 이만한 사람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랬으면 대통령님을 지키셨어야죠.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 지금 이런 패악질을 볼 이유가 없겠죠. 한동훈이 나서서 그 누구도 지금 탄핵에 투표하지 말아라 라고 지시했다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애초에 없었던 거예요. 왜? 계엄 이미 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네 저쨌네 그 악플 남기고 다니는 사람이 뭐 그거 했겠습니까? 아니 왜 계엄을 해요? 계엄을 안 하고 정치로 풀었어야죠. 정치로 풀었다니까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왜 탄핵을 해요? 정치로 풀어야죠. 민주당에 아니, 가지고 있는 게 탄핵이란 권한이 있죠. 그리고 예산도 다 깎고 그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럼 대통령한테는 야 너 계엄 그거 쓰지 마라. 야 권한은 내가 줬는데 너 그거 절대 쓰면 안 된다. 왜냐면 국정이 마비가 되잖아요. 예. 아니 우리나라 그 중책을 맡은 장관들이 다 탄핵을 다 벌여서 직무가 정지돼 버리는데 그 해당 부처의 가장 큰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관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장관이 왜 필요합니까? 장관이 그거를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 마땅한 책임을 지기 때문이에요. 차관은 그에 마땅한 권력도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대행일 뿐인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한계치가 따라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냐? 국정이 마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한두 개의 부처도 아니고 그 많은 부처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님은 그래 그럼 내 권한 쓸게 해서 계엄을 한 거예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야 그러면 우리도 권한 쓸게 해제한 거예요. 자 계엄을 한 것과 해제와 권한은 동급 권한이에요. 동급의 권한이라고. 그래서 누구도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8명도 그때 판결문에서 그 탄핵 심판할 때 그 얘기도 했어요. 민주당도 잘한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예? 그렇지만 이거를 정치로 풀어야지 비상계엄은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진짜 정치로 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비상계엄도 정치로 푼 거죠. 내가 정치에 들어서 대통령이 돼서 나온 권한이잖아요. 계엄 해제권이 어떻게 나왔어요? 입법부에 내가 정치계를 들어가서 나온 권한이잖아요. 그러면 해제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계엄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계엄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는 알 방법이 없고
그러면 해제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니들이 잘못됐다 판단하면 해제해. 근데 만약에 니들이 계엄이 진짜 옳았던 건데 니들이 해제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너희들한테 죄를 묻진 않을게. 왜? 니들의 권한이니까. 그럼 반대로 너가 계엄이 필요하다면 너가 계엄을 해. 그게 옳지 않다면 국회에서 해제를 하겠지. 대신에 네가 계엄한 게 옳지 않은 계엄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해제안만 지켰다라고 하면 해제가 됐을 테니까 그건 우리가 너희들한테 죄를 묻지 않을게가 계엄인 거예요. 그 다슬라님, 예. 지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해체한다는 그런 얘기를 예전부터 들었잖아요, 그죠? 네. 왜 지금 해체를 못 하는 줄 아세요? 해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지들이? 한동훈을 따르던 그 18명이 계엄 해제 찬성을 던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찬성을 안 했으면 아예 내란이라는 말이 안 나오죠. 지금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님이고요. 어떻게 해석이 그렇게 됩니까? 탄핵에 찬성을 18명이 안 했으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요. 내란이고 탄핵 말고- 자시고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님이라고요, 지금. 탄핵이 아니라 계엄이에요. 계엄 해제. 계엄 해제 때 국민의 18명이 아, 찬성을 해제? 했잖아요. 예, 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엄을 예. 그건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똑같은 얘기. 서정욱 변호사도 방송에서 그렇게 제가 한 얘기 똑같이 얘기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엄을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서정욱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어찌됐던 계엄을 네. 내가 얘기하잖아요. 계엄 해제가 누가 잘못됐대? 계엄 해제는 입법부의 권한이라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하는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니까. 그러면 만약에 형님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이 옳았다라고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해제한 그 190명 뭐 200명 다 잡아들여서 조사할 겁니까? 왜 걔들은 해제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자기의 권한을 발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권한을 썼을 뿐인데 사람에 따라 판단이 잘못돼가지고 잘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는 건데 잘못했을 때라고 해서 그걸 형사처벌로다가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면 누가 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거를 처벌의 죄목으로 다루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어놨잖아요. 계엄을 해. 근데 잘못된 계엄일 수도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해제권을 발동해라. 끝! 이게 끝이라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님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조기 퇴진은 없다. 말을 바꾸셨다고요. 그래갖고 탄핵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8대 0으로 탄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인정을 해야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아, 힘들다.